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할 거냐? 바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건데, 자, 동학 농민운동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무려 2년여에 걸쳐 일어났던 우리나라 역대급 농민운동이야. 자, 이 동학 농민운동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운동인데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1894년과 95년 2년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연도거든. 자, 오늘 배우는 동학농민운동,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갑오을미개혁,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국내외적인 사건이 여러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교차하면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개혁, 청일전쟁 이 얽혀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일단 알아야 교차됐을 때도 헷갈리지 않겠지.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 도대체 why?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두 가지를 이해해야지 이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 자, 먼저 도대체 동학은 뭐냐? 그리고 농민들은 왜 화가 났냐? 저는 먼저 우리 감정이입을 해서 이 당시 농민이라고 생각해보자. 생활이 너무 어려워. 왜 우린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잖아. 왜 어려웠지? 그렇지. 자, 농민 생활이 왜 어렵냐? 외국 아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아작내고 있잖아. 특히 어느 나라의 경제 침탈이 굉장히 심각했지? 그렇지. 일본의 경제적 침탈. 특히 무제한으로 양곡, 곡식을 유출하다 보니 국내 곡식 가격이 상당히 뛰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 농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살기 어려운 거야. 게다가 일본의 값싼 공산품들, 면직물들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상인들이 또 몰락하고 농민들도 몰락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살기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와중에 이 당시 정부의 무능, 능력이 없어. 그러니 맨날 뜯기고, 게다가 지배층이라는 아이들은 농민을 보호해주긴커녕 지네 배만 불리는 약탈들을 계속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 찾게 되는 게 뭐지? 에이, 뭐 담배 이런 거 아니지. 바로 우리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줄 절대자 신을 찾게 돼. 그렇지. 바로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 상황 속에 어떤 종교가 매력적으로 다가가냐? 그렇지.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가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지. 그래서 동학의 종교 세력이 나날이 커져갔는데, 그럼 도대체 동학은 어떤 종교길래 농민들의 마음을 사냐? 자, 동학은 몰당 양반인 최재우가 만든 종교로서 자, 중요한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인내천, 모든 사람은 평등하되, 후천개벽, 하늘 뒤에 또 다른 새벽이 열린대. 즉 사회가 바뀔 거래. 사회개혁. 자, 삶이 어려운 사람들, 지배층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평등하다, 세상이 달라질 거다, 너무나 매력적인 종교지. 그래서 동학을 믿는 아이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하지만 나라 입장에서 보면 동학은 어떤 종교야? 그렇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종교지. 평등하다는데? 이 나라, 이 세상이 바뀐다라는데? 당연히 나라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지. 그래서 교주였던 최재우를 혹세무민,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즉 요즘으로 치면 사기꾼이라는 명목으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최재우를 사형시켜. 자, 최재우 다음에 최시영이라는 2대 교주가 동학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동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는 거거든. 자,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 농민의 삶이 어땠다? 그렇지.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와중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동학을 믿는 삶이 힘든 농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학을 믿는 농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도대체 어떻게 동학 농민운동이 진행되었는지 전개 과정을 들어갈 건데, 자, 전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왜 동학 농민운동은 전개 과정이 중요하냐? 2년에 걸쳐
여러 사건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천천히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동학을 믿는 농민 입장에서 교주 최재우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이 당한 거야. 나라 입장에선 사기꾼이지만 동학을 믿는 농민 입장에서 최재우는 그렇지, 교주야 교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런 분이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니 우리 교주의 누명,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겨주세요. 즉 나라가 잘못했음을 인정해달라. 교주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 억울한 제목을 벗겨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게 돼. 자, 이런 걸 요구하고자 모여서 요구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 그래서 삼내 집회, 삼내에 모여서 요구하고, 복합상소, 임금님에게 억울한 누명, 우리 최재훈님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라는 상소문도 올리게 되는 거지. 하지만 나라 입장에서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기 쉽지 않겠지. 자, 그럼 나라는 안 들어줘. 동학농민들은 계속 요구해.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 당시 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하나 열려. 바로 충청도 보은 지역에 집회가 열리는데, 자, 요 집회 때 정말 나름 충격적인 구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보구간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대.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겠대. 원래 이런 것들 누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라가 못하고 있다. 조선정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냐? 나라가 못하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즉 정치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름 여기가 포인트야. 앞에까지는 단순한 종교적 요구. 자, 보은 집회 때부터는 어떤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치적인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동학을 믿는 농민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정치 요구까지 하고 있어. 자, 이때 나라, 지배층, 관리들이 굉장히 농민들을 잘 대해줘야 돼. 자, 근데 어디 가서든 분위기 파악 못한 애들이 꼭 있어요. 자, 이 당시 전라도 고부라는 동네에 사또 조병갑이라는 애가 있어. 이 조병갑은 전형적인 나쁜 관리, 탐관오리야. 그러니 농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횡포를 부린단 말이야. 저수지, 보 같은 게 필요 없는데 지 멋대로 만석보라는 보 만들어 놓고 이용료를 내래. 게다가 만석보 만들 때 농민들 동원하고.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려. 그래서 고부 지역의 백성들이 조병갑 너 뭐냐 임마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켜. 그게 바로 고부밀란이야. 그래서 고부밀란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았어. 나름 빨리 진정이 됐는데 나라 입장에선 규모가 크든 작든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중앙에서 조사관이 내려와. 안핵사 이용태라는 아저씨. 근데 이용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가담했던 농민들에게 죄를 묻고, 그리고 심지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했다, 동학에 대한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고부밀란의 원인 자체도 조병갑이 잘못했는데 후속 조치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농민 보고 잘못했대. 게다가 동학이 문제래. 즉 동학을 믿는 농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불만도 커져만 갔어.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지. 동학 농민운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첫 번째 일어났다. 그렇지, 1차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1차 동학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거야. 녹두장군 전봉준. 자, 이 전봉준은 바로 전라도 지역 동학 농민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왜 녹두장군이라 불리우냐? 굉장히 녹두 열매가 단단하고 작은데 전봉준이 작지만 굉장히 단단했던 사람이었나 봐. 그리고 이 당시 녹두는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값싼 곡식이었거든. 자, 그런 의미로 녹두장군 전봉준. 그리고 손아중, 김계남이라는 사람도 같이 함께 주도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들이 내세웠던 구호. 그렇지, 앞에서 설명했잖아. 보구간민, 제폭구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거 우리가 하겠다, 정부가 못하니. 폭정, 나쁜 정치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겠다, 나라가 못하니 우리가 하겠다야. 즉 1차 동학운동은 어디가 싫어요? 하고 들고 일어난 거야?
그렇지. 이 나라, 이 정부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 동학운동의 성격을 반대했다. 봉건제도, 봉건사회를 반대했다. 반봉건이라 불러. 자, 봉건제도, 봉건사회란 기존의 제도, 즉 조선이란 나라, 조선 정부가 싫어요. 반봉건.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야. 자, 이렇게 동학 농민군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진압할 거라 생각했어, 농민군들을. 하지만 분노한 동학 농민군들의 전투력은 상상 이상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황토현과 황룡촌, 장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관군을 격파해. 그리고 파죽지세로 진격한 동학 농민군은 마침내 전라도 최고의 성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지. 자, 전주성 점령은 나라 입장에서 큰 충격이야. 바로 전라도 지역의 핵심 지역이 전주거든. 즉 전주를 뺏겼다라는 건 약간 오버하면 전라도 지역이 동학 농민군 손에 떨어진 거야. 자, 전라도 지역은 곡창 지역,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이 당시 제일 많이 거치던 지역 중에 하나. 나라 입장에선 빨리 진압해야 되는데 나라 힘으로는 더 이상 진압이 안 될 지경이야. 당시 정권, 민씨 정권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도 그랬잖아. 그렇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처럼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더욱더 확대시키고자 바로 들어왔겠지. 근데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군이 같이 들어와. 자, 질문.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들었다면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why? 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바로 텐진 조약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해야지. 우리 텐진 조약 내용이 뭐야? 서로 조선 파병 시 미리 알려주자. 미리 알려줘서 같이 들어오는 거지. 자, 근데 이때 들어왔던 위치가 참 애매해. 청나라는 충청도 지역으로 들어와. 아산만 지역이라는 곳으로. 일본은 삥 돌아서 우리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인천으로 들어와. 게다가 대규모의 병력을. 왜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왔을까? 그렇지. 일본의 목적은 동학 농민군의 진압이 아닌 바로 어디 자체를 먹어보려고 하는 상륙이야? 그렇지. 조선 한번 이 기회에 청나라 한번 붙어보고 조선도 한번 꿀꺽 해보자는 의도로 보낸 거야. 자, 청나라 일본군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위치도 그렇고 병력 규모도 많아. 민씨 정권과 농민군은 놀란 거야. 아, 계속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 그렇지. 위험해지겠구나. 그래서 민씨 정권과 동학 농민군 사이에 화해 약속, 조약이 하나 체결돼. 바로 그게 무엇이냐? 전주화약이야. 이 전주화약이 체결될 때 동학 농민군과 정부 입장에서 누가 우위에 있지? 누가 현재 유리한 위치지? 그렇지. 동학 농민군. 그러니까 누구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까? 그렇지. 동학 농민군. 자,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당당히 그들의 요구 12개를 한다. 패정개혁 12개조. 자, 근데 이 12개 내용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 공부 쉽게 하자고. 여러분이 농민이 돼봐. 어떤 것들을 요구했겠어? 그렇지. 세금 낮춰달라. 신분제 없어. 평등한 사회 만들어달라. 노비문서도 없애주고 양반과 이런 농민의 차별 없애달라. 그리고 우리 괴롭히는 탐관오리도 좀 제거해주고 우리 괴롭히는 일본 이런 애들 좀 막아달라. 그런 거 요구하겠지. 뭘 그걸 외우고 있어. 다만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줘야겠지. 자, 이 당시 농민들이 제일 바랬던 게 패정개혁 12개 중 12개조 마지막 내용에 나와.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토지를 평균 분작하여 나눠달래. 쉽게 표현하면 나라요, 우리 농사지을 땅이 없다. 우리에게 뭐 좀 나눠달라. 토지 좀 나눠달라. 그래서 무슨 제도 개혁까지 요구한다? 그렇지. 토지제도 요구까지 요구했다. 그게 포인트인 거지. 역시 농민들이 가장 바랬던 토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개혁 이제 실시해야 되는데 자, 어디서 실시하냐? 자, 전라도 각 지역 동학 농민군이 설치한 게 집강소. 집강소는 이 개혁 12개조 내용을 실천하기는 기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동학 농민군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정부가 잘 지키나 감시도 하고 자치기구. 자, 그리고 교정청은 나라가 설치한 거야. 이 12개 요구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개혁하려고 만든 개혁기구.
동학농민군이 만든 거, 정부가 만든 거.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동학농민운동은 성공이야. 농민 입장에서. 자, 나라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요구 조건이 꽤 까다롭고 들어주기 난처한 것도 있지만 일단 진정시켰어. 그러면 청나라 일본군에게 얘기했겠지. 야, 우리 해결했으니까 니네 그만 돌아가줘.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는 그런 위치부터 묘했어? 일본. 일본이 본격적인 자신들의 욕심을 보이는 거지. 병력을 동원하여 경보궁을 무단으로 군대를 동원해 점령해.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개혁기구 교정청을 없애. 그리고 새롭게 자기들 주도로 군국 기무처라는 걸 만들어. 이것도 개혁기구인데 일본 스타일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일본. 그럼 당연히 누가 분노했을까? 우리나라 정부도 분노했지만 그렇지, 청나라.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 일본 너네 조선에서 왜 이렇게 오버하냐? 자, 옛날에 일본이었다면 청나라 말에 미안해 쫄았을 거야. 근데 일본도 이번에 나름 준비 열심히 했고 제대로 목적 갖고 들어왔잖아. 일본이 청나라에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볼일 보고 갈 테니 니들 먼저 가. 청나라, 일본 많이 갔다잉? 자, 그러면서 청나라 일본 사이에 마침내 조선 누가 차지하나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일 전쟁은 전쟁터가 우리나라야. 너무나 슬픈 전쟁이지. 우리나라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긴 놈이 어디 갔기? 조선 갔기. 자, 전쟁이 벌어졌어. 그럼 누가 또 입장이 이상해졌니? 그렇지, 동학 농민애들. 아니,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어나서 마침내 얻었어. 내 그를 실현해줄 정부가 현재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어. 교정청까지 없앴어. 즉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 누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동학농민군. 또 한 번 들고 일어나지. 그게 2차 동학농민운동. 자, 그러면 1차는 어디가 싫었어? 정부, 반봉건. 그럼 2차는 누가 너무 꼴배기 싫고 미웠을까? 그렇지, 일본. 그래서 우리는 2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반대했다. 일본을 포함한 외국 세력. 그래서 반외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 싫어서 기존의 전라도 중심의 남접의 동학 아이들과 북접의 동학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 이 남접, 북접은 이대교주 최시영이 만든 조직, 포접제라는 조직이 있어. 요즘으로 치면 다단계 조직이야. 피라미드 조직. 그 피라미드 조직 교주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남접장, 북접장이거든. 쉽게 말해 전라도 지역의 동학들, 충청도, 경기도 지역의 동학 아이들이 모두 같이 참여했다는 뜻이야. 즉 1차보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더 커진 거지. 자, 그래서 이들은 2차 동학농민군은 전국 관군과 일본군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야. 안타깝게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 자, 그럼 간단하게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큰 뼈대를 잡으면 돼. 동학농민운동 원인에서 중요한 건 동학을 믿는 힘든 농민의 숫자가 늘어났다.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일단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1차는 어디가 싫어요? 정부가 싫어요. 반봉건. 2차는 어디가 싫어요? 일본이 싫어요. 반외세. 일단 요거 구별이 가능해야 돼. 아유, 물 안 먹어서 말이 씹히네. 자, 그 다음 뭘 알면 좋으냐? 전개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사건의 흐름,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 전주성 점령과 전주 화약 중에 뭐가 먼저다? 전주성 점령이 먼저다. 2차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시작 중에 뭐가 먼저다? 청일전쟁 시작이 먼저다. 요 정도의 구별은 여러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인데, 자,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 시도를 해본 거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개혁 내용을 알려줬잖아. 그럼 지금까지 역사 흐름은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 위 아래가 다 실패했네. 이대로 가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가 아닌 잘 믹스해서 제대로 개혁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해서 정부가 주도했던 개혁이 뭐냐? 그렇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가보 을미 개혁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파이팅!